어서 오세요.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우선 오늘 강좌를 나가고, 오늘 동부정사, 학교문법에서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나갈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동안 앞에서 동형사나 동명사 쪽에서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생각보다는 쉽게 넘어갈 거예요. 요거 끝나고 기말고사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 동부정사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문법에서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명칭을 쓰는 방법이 앞에 동부정사라고 할 때 이 앞에 동은 원래 출신이 동사인데 실제 쓰기를 명사로 쓰면 우리가 동명사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죠. 원래 출신은 동사인데 쓰기를 형용사로 쓴다. 그럼 우리가 동형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했죠. 그 동형사는 학교문법에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동형사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실제는 동사인데 역할을 형용사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동형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우리 강좌에서만 그렇게 붙이기로 한 거예요. 그럼 동부정사는 뭐냐? 원래 출신은 동사인데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서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녹색 글씨라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부정, 원래는 불정이죠. 원래 불정인데 우리나라 지읒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되니까 부정이라고 읽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불자가 아니고 아니 부자를 쓸 수도 있죠. 이 불 밑에다가 입구자를 쓰면은 부가 되죠. 이거는 아니다, 노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 아니 불자의 부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맥락을 봐야만, 문장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맥락을 봐야만 정확하게 역할을 집어낼 수 있다 라고 해서 부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를 학교문법에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투부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부정사에서 이 투는 전치사가 아니다. 전치사가 아니고 특수용법이에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투가 탈락돼 가지고 투가 탈락돼서 그냥 동사 원형이 쓰일 수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동사 원형이 쓰인다 할지라도 실제는 투부정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형사 구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구조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이 투부정사 자리에.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B5 구조, 즉 오형식 구조에서 특이하게 쓰이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기본적으로 볼 거는 학교문법에서 얘기하는 투부정사, 우리 강좌에서는 동부정사라고 이름 붙인 거를 집중적으로 볼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동부정사는 준 동사구, 서술어부 활용형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준 동사구를. 이 준 동사구의 일종이에요. 준 동사구는 크게 세 가지, 작게는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겠죠. 하나는 뭐예요? 동명사. 동사인데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그거는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죠.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작게는 두 개가 나오죠. 큰 두 번째로
동형사가 준동사구에 속하죠. 동형사는 학교문법에서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가 붙는 게 동명사하고 외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명사인지 동형사 중에 현재 분사인지는 상황을 봐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모양만 가지고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형사 중에서 과거분사형이 있어요. 우리가 pp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동사 원형 V를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이쪽 끝 대문자 V를 여기에다가 ed 이렇게 붙여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과거 또는 과거 분사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 참고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오늘 얘기하는 동부정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어디에 해당된다? 준동사구, 즉 서술어부 활용형에 해당된다. 서술어부 활용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든 문장은 크게 주어부와 무슨 부? 서술어부로 나뉜다. 주어부와 서술어부로. 그런데 주어부를 떼내고 이 서술어부에 해당하는 것을 뭐로 쓸 수 있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쓸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준동사구 또는 서술어부 활용형, 서술어부만 주어부를 빼고 서술어부만 재활용한다 해서 서술어부 활용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좌에서는 서술어부 활용형 중에서 특히 동사부에 해당하는 것을 술부 또는 술어부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예요. 다른 강좌에서는 술어부나 술부도 뭐에 들어간다? 서술어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강좌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는 서술어부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술어부, 술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워낙 동사가 중요하니까 술부, 술어부를 따로 떼서 얘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부정사구 조립 방법은 동명사나 동형사 조립 방법과 똑같아요. 단지 동명사는 ing를 붙이고, 동형사 중에서 현재 분사도 ing를 붙이죠. 그런 대신에 동부정사, 즉 학교문법에서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원형에다가 뭐를 붙인다? to를 붙인다. to 앞에 to를 붙이는데 그게 전치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동부정사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죠. 일단 문장이 The dog ran very fast 라는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이게 이거는 지금 주절이죠. 독립절이니까요. 주절인데 만약에 이게 종속절이라고 하면 뭐를 뺀다? 이 앞에 종속 접속사가 붙겠죠. 종속절이라면,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를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를 지운다? 주부를 지운다. 주부를 지우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서술어부만 남죠. 이 서술어부를 재활용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서술어부 중에서 동사 부분, 이 동사가 지금 ran이라고 하는 과거형이 왔죠. 근데 이 과거형을 뭐로? 원형 run 이라고 하는 원형으로 바꿔주고 여기에다가 앞에 to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to ru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o run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very fast 밖에 없으니까 very fast만 붙은 거지만 이 뒤에 뭔가 잔뜩 붙었어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는 뭐만 변형된다? 동사부만 변형되는 거예요. 동사부만.
자, 다시 이거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우리 이 과정에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최종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문장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게 동명사 구조라고 하면 to run이 아니고 뭐가 되죠? running이 되죠. run, ning, running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똑같은 거예요. 조립 방법이. 동부정사는 투부정사니까 to를 붙이는 거고, 동명사는 to 대신에 ing를 붙이는 거고, 동형사 중에서 현재 분사는 동명사와 똑같이 ing를 붙이고, 그 다음에 pp 과거분사형은 과거분사형 변형 방법을 쓴다. 만약에 이게 규칙 동사면 ed를 붙이고, 불규칙 동사면 이제 그 불규칙 활용, 예를 들어서 이 run 같은 거는 불규칙이죠. run, ran, run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실제 과거분사도 run이죠. 불규칙 동사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규칙 동사라고 하면 run도 이렇게 되겠죠. ed를 붙여서. 이렇게 to 부정사를 만드는 방법까지를 봤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동부정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문자로 n 하면 우리가 명사로 해석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문자 a에다가 중괄호를 하면 우리가 형용사로 읽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a는 어드젝티브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 밑에 at는 adverb라는 뜻이죠. 양쪽에다 ad라고 소문자로 붙이고 양쪽에다가 괄호, 즉 소괄호를 하면 우리가 부사로 읽는 거예요. 부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가? 동사가. 네, 동사가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능 때문에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부정사의 기능 때문에. 학교문법에서 얘기하는 to 부정사. to 부정사의 기능 때문에 동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금 서술어부 활용형이라고 하는 뭐 말이 좋아 서술어부 활용형이지 얼마나 언어가 풍부해져요. 명사를 전치사 붙여서 부사와 형용사로 바꿀 수 있죠.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형용사, 명사, 부사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언어의 대부분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요?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어의 대부분은. 그런데 그 언어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명사와 동사를 다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수식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수식어로. 수식어가 형용사하고 부사가 수식어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어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가 무한히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서술어부 활용을 통해서.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표현은 to run very fast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하는데 얘가 맥락에 따라서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한다? 이 세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밑에 세 가지로. 어떻게?
매우 빨리 달리는 것 해서 명사로, 매우 빨리 달리는 해서 형용사로. 이 끄트머리가 니은으로 끝나면 대부분 형용사죠. 그리고 매우 빨리 달리게, 달리기, 달리도록, 달리면서 뭐 이렇게 이 끄트머리가 바뀌는 부사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우 빨리 달리는 것으로 해석을 할지, 매우 빨리 달리는으로 해석할지, 매우 빨리 달리도록이라고 해석할지는 언제 결정된다? 해석할 때 결정되는 거예요. 해석할 때. 그래서 부정사인 거죠. 왜? 원칙적으로는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사다. 정해져 있지 않다. 구조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부정사, 우리 학교문법에서 투 부정사가 어떻게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His specialty, 다음에 is가 나왔네요. 하니까 얘가 서술어가 되죠. is가 서술어인데 우리가 원래 동사에다가는 슬래시를 양쪽에다 붙여야 되는데, 지금 is가 나오면 지금 제가 슬래시 항상 하나만 붙이죠. 왜 그렇죠? 이 형식 구조는 보어까지 우리가 슬래시 안에 넣기로 했죠. 네,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설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일형식 구조인지는 뒤를 봐야 되니까 아직은 슬래시를 양쪽으로 안 붙인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뒤가 to run very fast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봐야만 슬래시를 어디서 끊을지 결정이 되죠. 어쨌든 동사 왼쪽에 his specialty라고 하는 명사 구가 나왔으니까 얘가 주부네요. 그의 특기는 명사 구니까 그의 특기는 해서 주격 조사를 붙여주고 이에요. 뭐다? To run very fast, 매우 빨리 달리는 것이 그의 특기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형식 구조네요. 그죠? 그의 특기 이퀄 매우 빨리 달리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이거를 지금도 이해가 안 되면은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의 특기와 매우 빨리 달리는 것은 같은 관계죠. 그러니까 이형식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슬래시가 어디서 끝난다? fast에서 슬래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to run very fast가 보어가 되죠. 이게 C 컴플리먼트에서 보어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보어에 해당되는 준 동사구는 무조건 명사로 볼 거예요. 우리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형용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형용사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명사로 볼 거예요. 무조건 보어 자리에 있는 준 동사구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그 목표로 하는 거는 시험용 영어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뭐 편입 시험을 본다든지 하면
지금 우리처럼 공부하면 안 돼요. 다 일일이 봐야 돼요. 얘가 명사에 해당되는 건지 형용사에 해당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는 시험용 영어를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난생 처음 보는 문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안 가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를 지금 배우는 코스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있는 것이 형용사든 명사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어는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이런 거를 따지는데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보어 자리에 오는 준동사구는 명사로 보자. 이렇게 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형용사로 보든 명사로 보든 답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준동사구가 보어 자리에 오면 무조건 명사로 본다. 그래서 to run very fast를 형용사로 안 보고 우리는 명사로 볼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이 육상선수란 얘기죠. 그 특기가 매우 빨리 달리는 거니까 육상선수란 뜻이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have 동사 나왔네요. hav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동사 잡아주고 동사 왼쪽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되겠네요. 해서 나는 I가 주어니까 나는 이렇게 주격조사 붙여주고 have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느냐?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을.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 한 마리를. 그런데 이 개 한 마리가 어떤 개냐 하면 to run very fast, 매우 빨리 달리는 개예요. 해서 이게 형용사 구가 됐어요. 매우 빨리 달리는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는 이걸 한 마리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나는 개를 가지고 있다. 개를 데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 have를 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뭐 어떻게 해석한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한다. 왜? 내가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뭐로 해석하라? 사전처럼 해석하라는 거예요. 사전처럼. 그게 어색하고 말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색하지 않게 해석한다고 의역하고 뭐 이쁜 말 찾고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사전대로 해석하세요. 그냥. 그래서 개도 개를 가지고 있다, 개를 데리고 있다, 개를 키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익숙해진 뒤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개 한 마리라는 얘기를 해석 안 한다고 그렇게 개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중이래요. 단어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익숙해지면은 이 단어는 빼도 해석할 때 빼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거를 빼면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해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무조건 단어 하나도 빼뜨리고 해석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해서 to run very fast가 형용사구다. 해서 뭐를 수식한다? 독. 그래서 이 독이 명사로 대괄호로 쳐주고 어가 여기서는 부정관사지만
어가 형용사로 쓰여서 앞에서 독을 수식하고 뒤에서 to run very fast라는 형용사 구가 뒤에서 수식하는 해서 독 to run very fast가 명사 구예요. 해서 I have a dog to run very fast가 뭐다? 목적어, 명사구로 목적어가 된다. 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엄청난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have가 무슨 동사가 될 수 있죠? 사역동사가 될 수 있죠. 그죠? 사역동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나는 have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 않고 사역동사니까 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개가, 내가 키우는 개예요. 개가 to run very fast, 매우 빨리 달리게 훈련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갔다고 하면 천재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석은 안 하죠.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순서가 잡아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have가 만약에 사역동사라면 여기서 to run에서 to가 쓰지 않아요. to를 안 쓰고 그냥 run만 써요. run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오형식으로는 해석을 안 한다. 통상 3형식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have가 사역동사가 아니고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도 만약에 이 have를 사역동사로 해석할 수 없을까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고 하면 우리 강좌를 지금까지 들은 그 히스토리를 볼 때 엄청난 거죠. 네,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 dog was가 나왔네요. 역시 얘 자동사니까 슬래시를 일단 하나만 붙여놓고 얘가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동사 표시만 하고 가요. 동사 표시만. 그리고 동사 왼쪽에 더 독이라고 하는 명사 구가 나왔으니까 얘가 주부예요. 그러니까 그 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부죠. 그 개는 자 was trained 수동태네요. 수동태니까 was trained가 서술어가 되네요. 그리고 was trained 이 둘 중에서 핵심어가 뭐예요? was예요? train이에요? 통상 수식어는 뒤에 나와요. 저기 핵심어는. 중심어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이 train이 본동사죠. was가 조동사인 거예요. 무슨 조동사? 수동형 조동사. 그래서 훈련 받았다. 훈련 되었다. 예, 과거형이니까. 과거형 시제는 누가 결정해요? was가 결정하는 거예요. trained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 분사형이긴 하지만 과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trained는. 왜 얘가 과거형이 아니죠? 시제를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trained가. 겉으로 볼 때는 과거 분사형을 썼지만 얘가 시제가 과거라는 시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수동태기 때문에 ed가 붙어 있는 거지
과거형이기 때문에 ed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의 시제는 누가 결정해요? 앞에 조동사가 결정하죠. was가. was가 과거형이니까 훈련 받은 게 과거란 말이죠.